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우리 자음 글자랑 모음 글자랑 다 훑어서 공부를 했었어요. 머릿속에 이렇게 쑥쑥 지나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음만 따로 모음만 따로 공부가 우리가 됐긴 했지만 이 둘이 만나야만 글자가 되고 낱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서로 어떤 글자가 되고 또 그 소리가 들어가는 낱말에는 어떤 게 있나, 그리고 그와 관련된 조금 더 확장된 수업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봐주시면요. 글자를 비교하고 다른 부분에 동그라미 표하기라고 되어 있지만 발음의 음가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아주 훌륭해요. 그래서 어떻게 소리의 차이가 있나 한번 볼까요? 시옷하고요. 아가 만났어요. 그러면 사랑해 할 때 사자예요. 사. 그 다음에 얘는 이번에 시옷에다가 야가 만났어요. 야가 만나면 샤 이렇게 되겠죠. 샤. 근데 우리 이 고유의 말에 샤가 들어가는 말은 많지 않아요. 거의 다 샤자 발음이 들어가면 영어나 외래어, 다른 나라 말에서 온 경우에 발음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발음이 조금 부드럽게 된다는 느낌은 아니고 약간 뻑뻑한 느낌이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반복해서 많이 하시면 소리가 부드럽게 될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얘는 사, 얘는 샤. 이, 아, 이야, 야. 이, 아가 겹쳐지는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샤 하고 이렇게 발음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옆에 가볼까요? 얘는 아, 얘는 야. 뭐예요? 여기 있는 아 발음하고 여기 있는 야 발음하고 똑같죠? 이 이응 자리에 뭘 대신 넣은 거? 그렇죠. 시옷을 대신 이렇게 얘 이응 대신에 시옷을 대신 넣어서 아 자리가 바뀌었구나. 예, 이응이 있어도 없어도 발음 똑같다고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얘는 사, 얘는 야, 이 친구는 샤. 발음의 차이를 느끼시면 돼요. 밑에 한번 볼게요. 얘는 이응에다가 이가 붙였어요. 입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얘는 이응에다가 아가 붙었어요. 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라는 소리와 아라는 소리는 입모양이 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소리가 나는 단모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소리가 나시면 돼요. 그거에 비해서 야는 이에서 아로 소리를요 속도를 빨리빨리 해서 바꿔볼게요. 이야 발음이 변하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야라고 발음이 되는 거죠. 얘는 이에다가 이제 아가 겹쳐져서 야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소리를 보면서 요거 아와 야, 이와 아 어떤 소리의 차이가 있나를 느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발음들이 들어가는 낱말을 좀 더 공부해 봐야 되겠죠. 이런 소리, 이런 글자만 알아서는 크게 기억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낱말로 제가 그랬죠. 덩어리로 통글자로 이렇게 낱말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아까 말했던 사자가 들어가는 글자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머니? 오, 들리는 것 같아요. 사자. 우리 전화 수업할 때 한번 했었어요. 사자. 자, 정글에, 그죠? 뭐, 왕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죠. 사자. 여기 사진에 있는 사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글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용도 같이 해볼까요? 사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 얼굴 주변에 어머니 이렇게 털이 막 나 있네. 그러면 얘는 질문들 할게요. 암사자일까요? 숫사자일까요?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돼요. 뭘까요? 암사자? 얘는 숫사자? 맞아요, 어머니. 얘는 숫사자예요. 그러면 사자라는 글자는 여기 있으니까 사자도 한번 써보고 우리 숫사자도 한번 써볼게요. 사자는 그대로 겹쳐서 써볼게요. 시옷에다가 이를 먼저 내리고요. 바깥으로 짧게 하면 사가 되겠죠. 지읒 옆으로 내리고 가운데 부분에 벌려주고 지읒에다가 이를 내리고 그 다음에 아를 붙이면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진에 있는 건 숫사자라고 했죠. 자, 앞에다 붙여보겠습니다. 숫사자는 시옷을 먼저 쓸 거예요. 시옷을 먼저 쓰고요. 수요일 할 때 숫자를 쓸 거예요. 수요일 됐죠? 수요일 할 때 숫자예요. 거기다가 숫사자, 숫 이렇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시옷 받침을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숫사자가 되겠죠. 근데 수컷만 있으면 또 외롭죠, 어머니? 암사자도 있겠죠? 우리 암사자도 한번 써볼게요. 사자는 똑같으니까 여기 앞에다가 제가 암자만 한번 써볼게요. 요 위에 빈 공간으로 써볼게요. 이응에다가 어디서 아 발음 배우지 않았나요?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아 발음. 아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미음 소리를 넣을게요. 이렇게 미음을 넣으면 암사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 친구랑 만나면 암사자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아래 글자와 만나면 숫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늠름하게 앉아있는 이 녀석은 숫사자예요. 잘하셨어요. 사발음. 그 다음에 이 사발음과 구분하기 위해서 샤 발음이 나오죠. 아까 했던 샤프 이렇게 나왔어요. 샤프. 어린 시절 공부할 때는 연필, 어머님들도 제가 연필로 쓰세요 라고 하잖아요. 샤프로 쓰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글씨체가, 자기만의 글씨체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샤프를 쓰게 되면 글씨가 막 그때 기분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자기의 글씨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글씨체가 완성이 될 때까지는 연필로 쓰세요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필이 훨씬 부드럽게 잘 써집니다. 샤프의 좋은 점은요, 가늘게 그리고 일정하게 써진다는 거죠. 그래서 샤프의 원래 뜻은 어머니 샤프라는 단어, 영어에서 온 건데요. 뾰족한, 날카로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연필보다 어때요? 연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연필 어때요? 많이 쓰면 쓸수록 뭉툭하잖아요. 그런데 샤프는 요 끝이 어때요? 뾰족하고 그 뾰족한 심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프 한번 써볼게요. 시옷에다가 이렇게 벌리고요. 이를 먼저 쓰세요. 그리고 짧은 걸 하나만 쓰면 사가 되는데 하나 더 써서 샤가 돼요. 그 다음에 피읍에다가 아래로 2개 내리고요. 밑으로 받쳐주세요. 그리고 프랑스라는 나라 있잖아요. 프랑스 할 때 푸자가 돼요. 그래서 샤프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사와 샤 발음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어가 하나 나왔지만, 그리고 어머님들한테는 여기에 한번 밑에 따라서 바르게 읽고 한번 비교하면서 써보는 연습을 하세요 라는 거지만, 저는 오늘 몇 개의 단어를 더 추가를 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들어가는 낱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머니? 사자가 들어가는 말 뭐가 있을까? 자,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뭐 될 수 있으면 받침이 없는 쉬운 걸로 가면 더 좋고요. 받침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걸까요? 저도 그렇고요. 어머님도 그렇고요. 아버님도 그렇고요. 다 인간이죠. 인간이에요. 동물이 아닌 인간이에요. 인간과 비슷한 낱말이 있어요. 그렇죠. 사자 들어가는 거. 사람이죠. 사람 써볼게요. 사람을 쓰려면 시옷에다가 아를 먼저 붙이세요. 요자랑 똑같죠. 그 다음에 람은요. 라면 할 때 라자를 먼저 쓸게요. 라면 할 때 라자를 먼저 쓰세요. 그리고 받침이 있어요. 암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미음 받침을 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사자, 사람 이렇게 똑같겠죠. 그 다음에 우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얼굴도 자주 못 보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수록 전화 같은 거라도 해서 서로 사랑해, 좋아해 이런 마음을 나누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해 할 때 사랑 해볼게요. 사랑. 자, 보세요. 시옷은 똑같아요. 시옷에다 쓰는 건 똑같아요. 이제 눈에 쏙쏙 들어오시죠? 사랑. 받침이 있어서 좀 어렵을 수도 있지만 요거랑 차이를 느끼시면 더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라면 할 때 라자는 똑같아요. 얘는 미음이 들어가면 이런 소리가 나고요. 사랑 할 때는 이응이 들어가니까 이응이 들어가면 어떤 느낌? 밝고 경쾌한 느낌. 통통통 동동동 이렇게
밝게 이렇게 튀는 느낌이 난다 그랬죠. 랑, 라라라라, 랑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서 한 번 더 사자, 사람, 사랑. 어떤 단어가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이런 단어들을 머릿속에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러면 샤프, 아까 그랬잖아요. 샤 발음은 우리나라의 발음보다는 외국 발음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에서 순수한 우리말에서 찾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주변 생활할 때 만나는 그런 것들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저녁에 집에 갔어요, 어머니.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뭐 운동도 하고 그래서 먼지도 많이 묻었어, 옷에. 자, 옷 싹 벗고 뭐예요, 저녁에? 그렇죠. 다 깨끗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요. 그럼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샤워를 써볼게요. 샤워. 샤자는 똑같아요. 시옷에다가 이를 내려요. 그리고 바깥으로 한 개, 두 개. 그러면 샤가 되겠죠. 샤. 그 다음에 워. 샤워 할 때는요. 우를 먼저 쓰세요. 우를 먼저 쓴 다음에 여기 빈 공간 보이시죠? 위쪽으로 보내면 안 돼요, 어머니. 요 아래에서 짧게 요렇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아래를 내리면 워가 되겠죠. 워. 샤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샤워. 또 샤프 발음에 어떤 비슷한 점을 느끼세요? 샤프, 샤워 자꾸 반복해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샤워할 때 어머니 저런 게 있었어요. 우리 거품 부글부글부글. 자, 때타월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동그랗게 동글동글동글동글 이렇게 아세요? 몽글몽글몽글몽글몽글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비누를 칠을 하거나 샤워할 때 샴푸를 손으로 뭉치면 보글보글보글 거품이 나는 샤워할 때 쓰는 도구가 있어요. 요거를 뭐라고 할까요? 혹시 아시나요? 요거를 동그랗게 공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샤워볼이라고 해요. 샤워볼.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니까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샤워는 똑같아요. 샤워에다가 볼만 쓸 거예요. 볼 옆에다 추가해 볼게요. 제가 볼을 쓸 때는요. 비읍에다가 볼을 먼저 쓰세요. 보자기 할 때 거기다 볼 그랬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입술 옆에 볼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돼요. 샤워, 그러니까 샤워도 있고요. 요 샤워할 때 도구인 샤워볼도 기억을 해주세요. 동글동글하게 새겼죠. 또요, 또 하나 있어요. 샤워, 우리 샤자 들어가는 거 별로 없다 그랬죠. 그러면 샤워볼에다가 뭐를 담아서 거품을 보글보글 해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샤워젤이라고 해요, 언니. 샤워젤. 따라해보세요. 발음 좀 어려울 거예요, 영어라. 한 번 더. 샤워젤. 그렇죠. 너무 잘하셔요. 샤워젤. 젤리 할 때 젤자하고 똑같아요, 어머니. 그래서 한 번 더 써볼게요. 연습 삼아서. 시옷에다가 알을 그리고 짧게 하나 더 그러면 샤. 그 다음에 이응에다가 우를 내릴 때 어머니 살짝 비껴서 내리고 여기에 짧은 걸 먼저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찍 내리세요. 샤워. 그 다음에 볼도 있었고 이번엔 젤을 쓸 거예요. 샤워 젤은 지읒에다가 요렇게 제비할 때 제자를 쓰고요. 거기다가 젤 요렇게 리을을 쓰면 샤워 젤이 되는 거예요. 샤워 젤. 그래서 다시 한번 발음의 차이 한번 느껴보세요. 사자, 사, 샤프, 샤. 발음의 차이 느껴보면서 요렇게 읽어볼게요. 사자, 그렇죠. 사자. 그 다음에 사람. 여기서 요 발음의 차이를 느끼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사람. 그 다음에 사랑.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샤자 볼까요? 샤프, 샤워. 우리 몸을 깨끗이 가볍게 씻는 게 샤워예요. 목욕탕 가서 탕에 들어갔다가 때를 불려서 뻑뻑 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가볍게 거품을 내서 가볍게 씻어내는 걸 샤워라고 하는 거예요. 샤워. 그 샤워할 때 사용하는 거품 보글보글 나게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기억 잘 하시는데요. 샤워볼. 그 다음에 그때 사용하는 거품 나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묻히는 거 있잖아요, 어머니. 그거를 샤워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젤리할 때 젤자예요. 한 번 더. 샤워젤. 샤워볼, 샤프 이렇게. 거의 다 우리말이 없잖아요. 외래어에서 온 그런 발음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옆에 넘어갈게요. 아이하고 야구가 있어요. 아기는 배웠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아기, 이번엔 아이. 보통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을 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아이가 장난꾸러기야. 아이가 어찌나 똑똑한지 모르겠어. 이런 표현할 때 아이. 야구 했었어요, 어머니. 야구 우리 그래서 공 던지는 사람 투수도 했었고 공을 치는 사람 타자도 했었어요. 머릿속에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자가 들어가는 또 다른 단어들, 우리 교재에 나왔던 쉬운 것부터 할까요? 아이 말고도 뭐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도 나왔었고요. 그죠? 그거 말고도 다른 말들이 많은데 저는 교재에 안 나왔던 걸 하고 싶어요, 어머니. 그래서 교재에 안 나왔던 거. 어머, 저기 지나가는 아가씨 너무 예쁘게 생겼다. 아가씨 한번 해볼게요. 아가씨. 이응에다가 아를 붙이세요. 그 다음에 가지 할 때 가자예요. 기억에다가 아를 붙이고요. 아가씨. 시가 아니라 시. 느끼세요? 차이? 시니까 시옷이 몇 개? 그렇죠. 시옷이 2개를 쓰는 거예요. 아가씨. 가게 가서 아가씨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할 때 아가씨. 또요. 저같이 어머니 결혼해서 애 낳고 이렇게 펑퍼짐해졌어요. 아가씨들은 날씬하잖아요. 그죠? 저같이 이렇게 펑퍼짐하니, 그죠? 어디 가서 물건값을 잘 깎게 생긴 이런 대한민국의 누구? 그렇죠. 아줌마들. 아줌마본. 아가씨가 있으면 아줌마도 있겠죠? 아줌마 써볼게요. 아자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줌은요, 지읒에다가 우를 먼저 쓰세요. 주. 그 다음에 줌. 미음이고요. 마늘 할 때 맞자예요. 아줌마. 미음에다가 아를 붙이면 아줌마. 그래서 아가씨 보세요. 아이 할 때 아가씨 할 때 아줌마 할 때 발음에 이거 말고도요. 몇 개 더 할까? 아버지 할 때 아도 있어요. 또 아가씨만 하면 아저씨들이 서운하겠죠? 아저씨 할 때도 아자가 들어가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야구로 갈게요. 야자 들어가는 게 은근히 많지가 않아요. 야구도 있고요. 또 우리 힌트 드릴게요, 어머니. 가지, 오이, 고추, 배추, 무. 눈치채셨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그렇죠. 물론 채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야채를 하니까 야가 들어가는 말로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뭐 있어요? 야채 써볼게요. 야채, 이응에다가 야를 쓰세요. 이렇게 똑같아요. 그 다음에 채는 치읓에다가 차를 먼저 쓰세요. 차, 그 다음에 이를 하나 더 붙여주세요. 그러면 야채가 되겠죠. 야채, 야구, 야채. 저녁에 9시 뉴스가 끝났어, 어머니. 근데 세상에 광고 선전에 라면 맛있게 끓여서 후루룩 짭짭짭 라면 먹는 그런 모습이 나오네. 아이고, 출출한데 저거 참 맛있겠네. 나도 먹고 싶죠? 유혹이 막 있어요. 먹을까요 말까요? 막 고민이 돼요. 에이, 모르겠다. 하나 끓여 먹자. 이게 늦은 밤에 저녁에 이렇게 우리가 먹는 걸 뭐라고 해요? 야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찌는데 주범이에요. 그죠? 야식 써볼게요. 이응에다가 야자를 붙이세요. 야, 1개, 2개 똑같죠? 똑같아요. 식은요, 시옷에다가 이를 먼저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시자를 먼저 붙이고요. 익 이렇게 되니까 익 기역 받침을 넣으면 야식이 될 거예요. 야채, 야식. 근데요, 야식으로 주로 야채는 안 먹어요. 야식으로 먹는 건 면발 아니면 무슨 고기, 족발, 치킨 이런 걸로 야식을 많이 먹죠. 주로 살찌는 거. 나 어젯밤에 샐러드를 야식으로 먹었어. 이런 친구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야구, 야채, 야식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발음을 우리가 이미 익혔지만 그 발음이 들어가는 낱말을 잡고 생각을 해보고 떠올려 보세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거는 기본이고요. 교재에 없는 이런 단어들도 어머님이 공책에 쓰면서 읽으면서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단어들 이어서 또 공부를 할게요. 이어서 계속 우리 단어로 알아볼게요. 여기 발음 먼저 볼까요? 글자를 비교하고 다른 부분에 동그라미표 하기 되어 있지만 우리 동그라미 안 할 거예요. 동그라미보다는 발음의 차이를 구분하시면 돼요. 얘는 고, 기역과 오가 만나서 고. 얘는 기역과 요가 만나서 교. 얘는 리을과 로가 만나서 오가 만나서 로. 이건 리을과 요가 만나서 료가 되겠죠. 먼저 여기 있는 고, 교 먼저 하고 료하고 료가 들어가는 단어 나중에 또 따로 한번 차례 순서대로 해볼게요. 자, 사진과 연결해 보세요. 고리. 우리 구멍으로 동그라미 펑 뚫러서 요 고리로 연결해 넣어서 넘기기도 쉽게 보관도 여기저기 흩어지지 않게 할 때 고리를 사용하죠. 고리라는 쉬운 단어가 있어요. 고리 써볼게요. 기역에다가 오를 붙이죠. 내리는 걸 먼저 쓰고요. 가로를 나중에 쓰시는 거예요. 리보다 할 때 리자예요. 리 하나, 둘, 셋. 리을을 먼저 쓰시고요. 길게 내려서 이라고 하면 돼요. 고리. 고리 요 중간에 하나의 단어를 넣으면 새로운 또 단어가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쓰지 않고요. 중간에 끼워 넣기를 할게요. 전에 배웠죠? 우리 끼워 넣기. 요 낱말과 낱말 사이에 끼워 넣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고리 사이에 뭐를 끼워 넣을까? 자, 보세요. 시옷에다가 아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고사리가 되겠죠? 고사리. 그렇죠? 여기 없으면 보세요. 고리. 끼워 넣기 하면 고사리라는 새로운 단어가 되네요. 제주도에 엄청 많대죠. 고사리. 그 다음 우리가 교재에 나왔던 거 고구마 있었어요. 어머니 고구마. 고구마 한번 써볼까요? 고구마. 고자 똑같아요. 기역에다가 오자 쓰고요. 구두 할 때 구자입니다. 마늘 할 때 마자를 쓰시면 돼요. 고구마. 고리, 고사리, 고구마. 이 밖에도 여러 단어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머님과 관련된 거는 한 이 정도. 그리고 자, 젊은 애들이 좀 받침 있는 거 하나 할까요? 어른들한테 막 이래요. 요즘에 가을거지 많이 했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지나가는 말로 아유 고생들 많으셔요 이런 말 하잖아요. 고생들. 나이가 어린 애들이 어른한테 그런 말은 하는 거 아니에요. 고생하세요 또는 수고하세요 라는 건 약간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말이라는 표현 기억하시면서요. 고생 한번 써볼게요. 기역에다가 오를 쓰고요. 고자는 똑같아요. 생각할 때 생자죠. 시옷에다가 아를 붙여. 아까 앞에 사랑해 할 때 나왔었어요. 사자에다가 하나를 붙이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되겠죠. 새에다가 이응을 붙일 거예요. 그러면 아유 고생이 많으세요. 자, 사는 게 다 고생이지 뭐 쉬운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어르신들이 말하신단 말이에요. 한 번 더 고리. 그렇죠. 이번에 끼워 넣기 하면 고사리. 잘하셨어요. 고구마 우리 배웠던 거. 또 고생. 받침 없는 거에 받침 있는 것까지 이응이 들어가면 엥 이렇게 소리가 나는구나. 교사 가볼까요? 교사. 얘는 고, 얘는 교. 좀 더 입을 좀 더 동그랗게 말아서 힘을 빡 주시면 돼요. 교사. 저같이 어떤 사람을 가르쳐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하죠. 기역에서 아래로 두 개를 긋고요. 사랑해 할 때 사자랑 똑같아요. 교사. 교사는요, 엄격히 말하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해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대학교에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학생들이 지도하는 그런 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교사라고 하지 않죠. 맞아요. 그분들은 교수라고 하는 거예요. 써볼게요. 똑같아요. 교자. 그 다음에 시옷에다가 수일할 때 오자를 붙이면
교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 비슷한 발음이 들어가고 뒤에 교사와 교수 둘 다 어떤 일? 둘 다 가르치는 일을 해요. 하지만 그 대상이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들 만나면 교실에서 수업을 했었잖아요.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전화로. 올해는 자, 교실 할 때 받침 있는 글자 한번 할게요. 교자 똑같아요. 교, 그 다음에 실. 이번엔 시옷에다가 시를 쓰고요. 시, 포천 시 할 때 시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실, 리을을 넣을게요. 그러면 교실이 되겠죠. 교실. 읽어볼게요. 교사, 교수, 교실. 그래서 단어로 통글자로 요 발음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보시면 돼요. 옆에 도로 갈게요. 도로. 차가 다니는 길이 도로라고 배웠어요. 그죠? 도로. 그리고 도로는 비교적 한번 했던 단어라 받침이 없는 쉬운 글자라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이때 함께 써볼게요. 또요. 포천은요. 도시에 가까울까요? 촌락에 가까울까요, 언니? 여기 완전 시골이죠. 포천은 촌락이에요. 그 서울 정도 돼야 어우 도시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디귿자 들어가는 거 도시 한번 써볼게요. 도시 디귿에다가 오를 붙이세요.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할 때 시자 도시. 서울 정도 돼야 도시라는 말이 좀 어울리죠. 포천은 도시라고 하기에는 논밭이 너무 많지 않나요? 그래서 좀 시골에 좀 더 가깝다고 표현을 해요. 그죠? 여기다 하나 더 할게요. 다른 단어를 하지 않고 끼워 넣기 할게요. 끼워 넣기를 해서 도시에다 한 글자만 끼워 넣기를 하면 돼요. 여기다가. 자, 편의점에 많이 팔아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도시락 세대가 아니어서 급식 세대여서 이걸 잘 모르기도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엄청 많이 팔아요. CU니 뭐 GS25니 그런 편의점을 가면 도시락을 팔아요. 어머니. 락 해볼게요. 도시락. 끼워 넣기 해서 라면 할 때 라에다가 기역을 넣으면 도시락이 되겠죠. 한 번 더. 도로, 도시, 도시락 해서 쓰는 글자는 많이 어렵진 않지만 쓰는 순서랑 발음의 차이 기억하세요. 사자 가볼까요? 사료. 아, 요즘에 고양이, 길고양이도 많고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도 많고 고양이, 개들 아무거나 막 주지 않아요. 아무거나 막 먹이면 어떻게 된대요? 수명이 단축된대요. 그래서 걔네들 전문 사료를 먹이고요. 소고기가 없는 음식을 먹어야 동물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대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 어때요? 저기 시골에서 키우실 때 아무거나 남은 밥, 반찬 막 주잖아요. 수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사료 보세요. 사자는 쉬워요. 그래서 시옷에다가 아를 붙이면 돼요. 료자리 잘 볼게요. 하나, 둘, 셋, 료에다가 뭐예요? 이렇게 두 개 아래로 내리고 사료. 그런데 여기서는 개와 고양이가 먹는 밥이 사료잖아요. 근데 조금 어려운 말로 어머니 역사적인 자료, 역사적으로 증거가 될 만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도 사료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알아두세요. 먹는 사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료자 중에서 요리를 하려면 어머니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요리를 맨손으로 요리할 수는 없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재료를 써볼게요. 지읒에다가 이렇게 하면 재가 되겠죠. 아에다 이 붙이는 거예요. 료자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아래로 두 개 내리고요. 이렇게 하면 재료가 되겠죠. 한 번 더. 사료, 재료.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료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요 료자는 하고요. 요 밑으로 오이와 요리를 한번 볼게요. 오이, 우리 교재에 나왔던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 오이는 너무 쉬우니까 그 다음 단어 오빠를 한번 해볼게요. 오빠, 남자들이 들어오면 정말 좋아하는 말. 오, 빠. 바가 아니라 빠 이랬으니까 빠 된 소리예요. 그러니까 비읍이 몇 개? 비읍이 두 개예요. 그리고 아를 붙이면 오빠. 오라버니라고도 해요. 오빠와 오라버니는 같은 말이에요, 어머니. 오이, 오빠. 아, 오늘 정말 많은 단어를 하고 있죠, 어머니? 머리에 다 들어갈란가 모르겠네. 그죠? 오늘 하니까 오늘 받침 있는 거 오늘 니은에다가 느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받침을 하면 오늘
정말 많은 단어를 했어요. 할 때 오늘. 한 번 더요. 오이, 오빠, 오늘. 잘하셨어요. 요리 보세요. 요리사들이 엄청 열심히 요리를 접시에 담고 예쁘게 그죠? 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끼워 넣기 하나 할게요. 요리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사자를 넣으면 뭐가 돼요? 요리사가 되겠죠? 요리도 있고 요렇게 요리를 만드는 요 사람들 있잖아요. 언니 요런 사람들을 요리사라고 하죠. 요리사. 그 다음에 우리가 교재는 없지만 많이 했던 게 요구르트 많이 했었어요. 요구르트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혹시 아세요? 세 글자. 요구르트. 네 글자잖아요. 그냥 세 글자, 요구르트를 세 글자로 표현하기도 해요. 아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뭘까요? 요거트라고도 해요. 요거트 써볼게요. 거미할 때 거자예요. 트. 약간의 차이는 요구르트는 어머니 들고 마시는 거예요. 후루룩 이렇게 좀 마시는다면 요거트 종류는 숟가락으로 좀 약간 되직하고 그래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떠먹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차이,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구르트는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제가 요거트를 쓴 거예요. 또 코로나 때문에 자주 질문하는 것 중에 요즘 어떠세요?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요즘이라는 표현 써볼게요. 요에다가 즈에다가 미음 받침 쓰시면 돼요. 요즘. 요즘하고 비슷한 말이 뭐가 있냐면 요새는 정말 바깥 나들이 나가기가 정말 무서워요 할 때 요새. 왜 두 개를 같이 했냐면요. 요즘이라는 말과 요새라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멋쟁이가 많더라. 요새 같으면 가게 문 닫는 데가 너무 많아서 정말 보기 안쓰러워. 이렇게 표현할 때 요즘, 요새 기억하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요리사, 요거트, 요즘, 요즘에 같은 의미로 사용하시면 돼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끝이 보이죠? 좀만 기운 내세요. 자, 호미와 효도 볼까요? 호미. 호떡할 때 호예요. 이웃에다가 오를 붙여서 미술할 때 미예요. 미음에다가 이 하면 호미가 되겠죠. 호미가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대요.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어머니? 그죠? 우리나라 물건이 전 세계에 팔려나가. 저는 그냥 제가 파는 건 아닌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호미. 자, 호미는 엄청 쉬워요. 그러면 우리 교재에 나왔던 건 뭐냐면 호두가 나왔었어요. 호두는 역시 쉽죠. 호자 똑같고요. 두부할 때 두자를 넣으면 돼요. 이렇게 호두도 좀 비교적 쉬운 편이고요. 조금 더 단어 받침 있는 거 한번 볼까요? 호떡도 있고요. 호빵도 있어요. 어떤 거 할까요, 언니? 날씨가 추워지니까 호빵으로 한번 해볼까요? 호빵, 호자 똑같고요. 빠빠빠빠빠 된소리 나니까 비읍이 아마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겠구나 짐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빠빠빠 하면 이거 오빠 할 때 빠예요. 빠.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응을 넣으면 빵. 그래서 호빵. 한 번 더 호미, 호두, 호빵. 받침 있는 거 특히 신경 써서 해주세요. 효자로 가볼까요? 이번엔 히읗에다가 한 개, 두 개 내려갖고 요를 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에다가 오를 붙여서 효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효도도 제대로 못해요. 솔직히 전화로만 안부 묻고 오지 말아라. 서로 부모님들도 오지 말아라. 그냥 갔다가 그냥 금방 오고 그냥 안 가는 게 도와드리는 거니까. 그죠? 자, 요즘에는 예전에는 효자 효녀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점점 가면 갈수록 효자 효녀가 좀 줄어드는 느낌인 거 저부터도 그런 것 같거든요. 자, 효자와 효녀를 한번 써볼게요. 이웃에다가 효자는 똑같아요. 딸내미 이렇게 딸이 열심히 효도를 하면 효녀가 되겠죠. 이렇게 아들내미가 열심히 효도를 해요. 그러면 효자 똑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효자라고 얘기하면 돼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랍니다.
효녀, 효. 자, 효도를 하는 데에는 남자나 여자의 구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호자랑 효자랑 구분해서 잘 단어로 통글자로 많이 읽고 연습하면서 자기 거로 만드세요. 자, 오늘 단어 공부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